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사신 삼형살이라고 하죠. 지지에 삼형살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가 제가 책자를 보면 고서에는 우리가 형살이 자형이 4개, 그 다음에 무례지형이 하나, 일반적인 형살이 인사형, 사신형, 그 다음에 축술형, 미술형 이렇게 있는데, 삼형살은 인사신이 다 명식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삼형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축술미에서 삼형살이 있습니다. 일반 형살이 있고 삼형살이 있고, 그 다음에 무례지형, 자묘형이죠. 그 다음에 자형 4개 있죠. 유유, 진진, 해해, 오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형살을 우리가 보통 형살은 뭐 수술을 한다고 또 이렇게 한다고 했죠. 주로 뭘 이렇게 삼형살 중에서도 또 이런 게 있죠. 책에 어떤 책에는 인사신 삼형살을 식세지형이다. 그 다음에 축술미를 무운지형이다 이렇게 보는데, 각천이 그걸 연구를 조금 해봤죠. 제가 보고는 축술미가 시세지형이다. 왜? 다 토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세력을 너무 믿고 자만하다가 어떤 일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인사신은 그게 불과 금과 목이 어우러진 그런 오행으로 보면 그거는 배무운지형이라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배신을 하거나 남에게 어떤 그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살 이렇게 본다고요. 그 다음에 또 형살이 가르치는 것은 뭔가를 바꾸고 개선하고 새로 시작하고, 그게 왜 그러세요? 그런 것들에서 주로 뭐 수술을 한다 이건데, 그 인체에 수술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려고 수술하겠죠, 그죠? 고치려고. 그거를 그렇게 보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느 날 제 문화생 한 분이 상당히 얼굴이 상기된 얼굴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 앞에 나타나는 이 사주죠. 다른 데 공부하는, 다른 구성학 공부하러 갔더니 이 선생님을, 문화생 선생님을 뵙자 그래서 갔더니 그 따님 사주를 보고 사명살이 있어서 큰일 났다. 사명살이 있어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 인사신 사명살을 이렇게 차고 앉았으니까요. 상당히 얼굴이 상기가 되셔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안 좋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인사신 사명사 중에서 사는 본기가 병화죠. 신은 경금이고 인목은 간목인데, 여기에 있는 저 병화가 일간이 되가 체가 되다 보니까 이건 근을 달고 있는 것이라서 일간으로 투간이 된 것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신금의 경금이 천간에 투간이 안 되고 인목 속에 있는 간목이 투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살이 발동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사주가 편제격이 되는데, 편제가 이게 천간으로 안 솟았으니까 천상격을 구하면, 우리가 격의 정의를 잘 연구를 해보면 저 무토가 이게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식신에서. 그럼 여기 정화와 저쪽에 급제 정화는 격으로 쓸 수가 없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편제는 바로 위에서 식신이 식신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이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편제에 정제가 있냐 봤더니 조금 혼탁스러운 건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있을 경우에는 금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지지에 강력하게 앉아 있다고 쳐도 우리가 청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큰 돈이 있는, 그리고 이 사주는 죄를 쫓는 사주는 아니죠. 죄를 쫓아가는 사주는 아니고 저 식신을 우리가 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식신격. 보나마나 이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으로 가는 게 맞다. 식신격이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직업에 맞다.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직업을 잘 찾아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병화는 인목을 밑에 달고 있고 밑에 사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는 글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 유튜브에 사주 강의를 제가 해설을 해 올려놓으면 소위 말하는 구독자가 들쭉날쭉 하세요. 들어왔다가도 나가세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뭐 저는 그런데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어떤 때는 제가 표 출신 이름으로 인성이 인이 엄마인데 그거에 와이프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 신랑이라고 그랬다가 뭐 이거 편의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예, 각천 기초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고수가 되려고 그러면 역을 잘 대입해서 해석하는 그 방법을 철저하게 기본을 지키면서 그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형태로 가는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인사신 사명살은 천간에 투가 나니까 문제가 없고,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이 친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역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체와 용이 힘을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는 아무런 문제가 형살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럴 소지는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우리 지지에 삼형살이 오거나 형살이 오면 대략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것을 언제쯤 올 것인가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대운에서 보면 이 인이 작동할 때 어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이 작동되는 51세 대운, 지금 이 친구는 나이가 한 41살쯤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43살. 예, 인목이 들어와서 움직일 때 이때는 대운에서 위에다가 간목을 달고 들어줘요. 그러니까 51, 52, 50세 이때는 이 형살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을 조심을 해라. 그럼 무슨 말이냐? 대운에서 저 인의 본기에 해당되는 간목을 3년간 달고 들어옵니다. 저게. 제가 지난 다른 사주 해설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운 천간을 위에 5년, 밑에 5년 그렇게 해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대운을 보는 법을 그렇게 해설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죠. 학술적으로 그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5년, 이게 5년이면 그건 이때는 같이 봐야 되나요? 천간의 간목이 지지의 인목과 동일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이 해는 이 사명살이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운에서 위에 달고 들어오니까 강력한 사명살이 들어온다. 그럼 인이 와서 하는 행위를 보면 되죠. 인신충, 그렇죠. 인사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단히 저 때는 사명살의 위력이 사주 주인공의 몫에 대운에 들어오죠. 저 때는 50살에 관련되면 51세, 52세, 53세 이렇게. 이때는 조심,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을 하라고 아이에게 강력하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명살도 사주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문제가 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죠.
다만 이때 이제 세운에서 들어올 때도 있긴 있겠죠. 이 인목이 오면서 이 인대 오면은 천간의 갑에서부터 개수까지 반드시 한번 지나가게 되죠. 그때 그런 달에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어떤 혹자들은 책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들어오는 대우는 반드시 월주와 천충지충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간목하고 무토가 충이 되고 인목과 인신이 충이 되죠. 지금 우리가 또 인사신 해 이거는 주로 우리가 역마살에 해당되니까 저런 게 충이 들어올 때는 교통사고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간목이 투간된 제 때는 해외여행이라든지 멀리 여행을 떠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꽤나 안심을 하시면서 지금껏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학교 교사를 하는데 지금 아주 학교 교사 생활도 잘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사주가 천간에 불이 굉장히 왕하죠. 일간도 불이고 급절을 양쪽에 차고 있고 무토가 저렇게 있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신월이 이게 여름입니다. 더운 달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신월에 여름에 불로 봐야 되는 거를 잘 못 보면 사주 해석이 겉으로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신금이 저렇게 여름철에 태어난 사주라 이 사주가 완전하게 양둔에 해당이 되버리죠. 그렇죠. 천간이요. 그래서 선생님 얘 혹시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결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결혼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집에 오길 꺼리더라 그랬어요. 그 왜 그래요? 양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주 전체가 양기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음둔이 없어서도 음둔이 없는 건 아닌데 지지에 있죠. 지지에는 누군가 신금이 있지만 지지는 정이라 그랬어요. 저거는 뭔가 볼 수가 없는 여기서는 수의 기능이 있는 게 경금의 기능이 강하고 신금의 기능이 강하지만 천간 사주 팔자에 나타난 저 양금 천간을 보면 불이 너무 강한 사주입니다. 그렇죠. 이건 관이 이제 말하자면 병화니까 관이 올라가면 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 중에서도 개수가 관이죠. 신랑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개수는 보질 않죠. 그러나 말년이 되면 제가 웃으면서 말년이 되면 한번 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병신합을 하죠. 병신합. 다른 데는 합이 하나도 없죠. 저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하는데 여기서 합을 하니까 이렇게 합을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사주의 주인공이 이렇게 합하는 이 사람은 과거에 합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결혼을 해서 한번 실패를 하거나 이렇게 사별을 하거나 한 사람이죠. 신금합회는 여기 합하기 전에 한번 합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것이다. 근데 이 사람과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 겸 애인 겸 지나는 그런 사이일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사주 주인공의 아버지에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말년에 이 친구가 말년에 가면 최소 50이 넘어서면 친구 겸 애인 겸 한 사람이 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즉 그 사람은 과거가 있었던 남자나 이혼을 했거나 과거가 있었던 남자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차마 여성의 부친에게까지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필자가 참 적각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인사신 사명살이와도 천간의 투간이 본명성에서 되지 않으면 그 흉한 기운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또 저 본기가 천간에 떴을 때 형살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형권을 이용하는 쪽의 직업을 가지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뭐 경찰이나 아니면 뭐 법조계로 가든가 특수한 직종으로 가든가 이렇게 가면 또 그 형살이 많이 완화가 되고 실제 그것이 흉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인사신을 다 차고 있는 여성의 사주인데요. 여기서는 인, 사, 신, 해, 네 개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옛날 우리 책에 어떤 분은 책에 사주를 해설해 놓은 걸 보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 인사신을 지지에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형태는 다릅니다. 자, 어쨌든 이 앞에 있었던 사주도 병화가 근이 있고 격이 식신격이 되고 식신생재격이 됐지만 편제보다가는 동하는 게 식신이기 때문에 이분은 선생님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양옆에서 목생화, 화생토, 화생토로 병화가 강한 만큼 무토도 강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격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신 사명살이라고 무조건 내가 뭐 천간에 투간이 안 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요신도 하나. 그 다음에 격국이 잘 이루어져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용을 잘 볼 줄 알아야 사주를 아주 무통하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모두 돌아갔습니다만 이 옆에 있는 이 사주 경신, 정해, 을사, 모임 지지의 여성 사주가 인사신을 다 찾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일주가 경신금입니다.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일주가 강한 일주가 경신금이죠. 예. 그게 어떤 뭐 무채로 썰어서 본 게 아니라 경금과 지지신금이 가지고 있는 경신의 그 힘이 육식갑자 다른 어떤 육식갑자보다도 제일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이 근을 달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지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인사신을 찾고 또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은 연간이 정사생이 있었거든요. 정화 그러니까 관이죠. 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주는 보면 을목과 해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을목이 해수, 을목의 삼합인 장생지 해수에 해중해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이 을목의 근은 될 수 없죠. 다만 원령은 얻었습니다. 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이런 논리를 각천역학 기초편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잘 모르면 제가 아무리 사주를 아까도 그랬지만 설명을 해도 잘 모르죠. 어쨌든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물상으로만 얘기해가지고 추운 겨울에 을목이다. 그건 말은 맞습니다. 왜? 명리학은 계절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겨울철에 을목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뭘 앉아있죠? 을사가. 을사가 이게 고란살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을목이 말하자면 원래만 득해도 지지에 목이 없습니다. 목을 자기 근이 되는 목이 강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그럼 여기 목이 있지 않습니까? 인목이. 이 겁재는 이 을목의 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목이 여기에 왔다면 달라지죠. 월지에 왔으면. 그건 그리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묘가 와도 되고 진토가 와도 됩니다. 여기에 정인뿐만 아니라 편인이 와도 원령은 없습니다. 더 깊이 사주 명략을 연구를 해보면 근과 원령은 현격한 그 힘의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을목이 해수에 앉아 있지만 여기서 보면 안타깝게도 을이 해수에 원령만 얻어 있지 근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이 없는 것이고, 을사로 앉아 있으니까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들어와 있죠. 여기는 자리가 정관의 자리죠. 여성의 사주에서 그렇죠. 고유의 자리가 여기는 정관의 자리. 그렇게 본다면 이 사주는 을목을 상대할 수 있는 금이 아까 얘기했는 바로 이 경신금이 와 있는 거죠. 정관이 와 있어요. 첫째, 이 정관은 을목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렇죠? 을목과 경금이 간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합을 했을 경우에 이게 정관이 길성이고, 그렇죠? 정제가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인의 입장에서 성격과 파격을 봤더니 이게 성격이 돼 있죠. 관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또 상관 폐인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상관이 격이 아닐 때는 상관 폐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관이 관인을 관인으로 했기 때문에 관인 상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격은 잘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은 깨끗하죠. 약간은 아니고 깨끗한 사주입니다. 그렇죠? 성격도 꽤 깨끗하긴 깨끗한데 요 두 개의 요때 운이 이 사람이 별로입니다. 왜? 을목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겨울철에 얼음물에서 견디기가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경금은 격이 되는 거거든요. 천간에 투관이 됐으니까. 원래는 정인이 투관이 안 됐으니까 이게 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생관하지. 이렇게 되니까 관이 을목보다가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해요. 왜? 여기는 첫째 근이 없죠. 자기의 본기에 근이 없고 여기는 근이 있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걸 간합하게 되고 고란사를 차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인사신해, 이 중에 인사신해 중에서 인사신 삼행살 중에서 본기인 신금의 본기인 경금이 천간에 투관이 돼 있어요. 저게 남편으로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합해서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안 하죠. 자신을 안 하고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이 사주 주인공 을목과 남편성 경금이 간합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끼었어요? 식신이 덜렁 끼어 있습니다. 저 식신은 이 여성이 낳은 자식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주를 아주 표본적으로 생자별부라, 자식을 놓자마자 남편과는 멀어진다. 또 한 가지 아까 나쁘게 봤던 게 을사는 고란살이다. 여성에게도 보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굉장히 신음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살아간다. 실질적으로 어땠냐? 이 여성은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올리기 전에 어린 나이에 남자를 알아서 아이를 놓습니다. 아이를 놓고 보니까 이 알았던 동거했던 남성이 말하자면 능력도 없고, 그런 형태로 이 남자가 아기를 놓자마자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여성의 사주. 이게 우리가 이 사주의 포인트는 물론 제 앞사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관이 이런 형태죠. 저 간합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일주신살론에 보면 고란사를 차고 있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자별부, 나와 배우자 사이에 자식이 덜렁 끼니까 거리가 멀어져요. 이 사주는 그러면 목생화로 가야지, 그죠? 목생화로 가지 이 합화로 잘 안 간다.
우리가 이걸 전형적인 생자 벨부사를 말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신 사명살에서 이 본기가 천간에 투관되어 있고 체용이 많이 기울어 있으면서 나쁜 살을 일주에 차고 있고, 그 다음에 간합을 함으로써 형태가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어린 나이에 젖 모르고 남자를 알아서 애를 낳았더니 남자가 떠나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형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오늘은 사명사를 특정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형사는 충과 합보다가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충은 만약에 어떤 본명성에서 흉성을 충에 쫓아버릴 때는 괜찮게 됐죠. 예. 반대로 합도 합거라는 게 있는 거니까 합해서 그를 나쁜 형태, 나쁜 말하자면 십성이나 오행은 말하자면 합하거나 충을 해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는데, 형사는 그런 의미보다는 굉장히 말하자면 사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좀 나쁜 형태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사명사리를 지지에 깔아도 격과 체와 용이 잘 앉아 있고 희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괜찮게 보이지만, 이렇게 기의 역할을 하는 곳에 보이는 것은 좋은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상 각처는 각처면역학에 기초가 있다. 이걸 제가 만들어냈다고는 절대 제가 얘기하지 않죠. 제가 지금껏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런 사주에서는 이러한 삶이 돋보이고, 그게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죠. 천간에 나타난 형태를 보고 얘기하는 방법, 고유의 자리에서 하는 방법, 축이 될 때 축은 어떤 형태로 다가오느냐, 형은 어떤 것이 오고 합은 어떤 것이 되느냐, 거기에 따르는 순서,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초 형태로 잘 이루어져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인체 부위를 보는 법, 이런 것들도 사주에는 그대로 다 쓰여 있습니다. 사주 팔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이하는 운, 유운, 대운과 세운이 오가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형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대운에, 어느 해에, 언제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는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또 지금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적중률이 오는 것이지, 살아가는 나이에 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는 결국 대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와 그 다음에 사주 본명성 지지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작동으로 어떤 운이 온다는 것도 동시에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그것을 쭉 살펴봐서 연구해본 결과, 또 임상을 거쳐서 이거는 쓸만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대단히 적중률이 있구나, 그리고 각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옛날부터 학설이 많이 내려오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제자분이 인사신 사명사를 큰일 났다 이거, 더구나 여성에게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사주 명리학이 옛날에 태동될 때는 주로 남성을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이 사주를 봤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이 배우고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 왜 남녀가 같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여성은 무조건 일간이 약하고 다소 곧해야 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죠. 그러니까 여성에게 인사신 사명살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 사주 큰일 났구나 하고 쫓아오셨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분은 인사신 사명살이 차고 있지만 이분은 당연히 옆에 사주보다는 격도 못하고, 그렇죠. 갖추기를 잘못 갖추고 있어서, 그렇죠. 이 사주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사를 너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잘 이용하면, 삶에 잘 이용만 하면, 지금처럼요, 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만, 을목보다 경금이 강한데 이 사주에서는 27세를 지나서 37세가 대운에서 오고, 여기서 해수가 작동되는 이 시기에는 나머지는 조금 운세가 트여간다. 왜? 이 을목이 약했지 않습니까? 미대운이 오면 해묘미의 을목으로 확실하게 삼합으로 근을 달고 들어가는 해가 되고, 그 다음에 오화, 사화 이런 운은 해월의 조용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 힘들게 고생하는 운은 거의 다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라는 어떤 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운에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운이 개운이 되고, 또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한 발 더 나가면 내가 지역적으로 어디에 사는 것도 우리가 방향으로 또 오행의 기운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삼명살에 대해서 천간의 토관이 어떻게 됐냐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